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2월 보험 업권 전망. 이번 달엔 또 어떤 기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실손보험이 평균 10%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들리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올해 7월에 네 번째 개정이 됩니다. 자, 그에 앞서서 왜 실손보험 이렇게 개정이 되고 또 오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실손 같은 경우는 148%, 표준화 실손은 140% 정도, 그리고 착한 실손마저도 106% 정도의 손해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분들의 이제 불만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보험료는 같이 오르는데 누구는 청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누구는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착한 실손부터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험료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이러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착한 실손도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는 이러한 이제 단계까지 진입을 하면서 실손보험 상승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네 번째 개정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한 거고, 이 차등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보험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보면 파괴하는 거거든요. 결국 자동차 보험처럼 개인별 손해율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손 같은 경우도 과잉진료나 의료기관의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에 대한 보험료 상승의 어떤 기반들을 비급여 부분의 청구 항목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손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기존에 가입한 분들이 이제 이쪽 보험으로 갈아타게 될 경우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이제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이번에 실손 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가서 보험사가 우리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금융위에서는 조정을 보는 거죠. 소비자 입장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실손은 80%, 그리고 표준화 실손은 60%, 신실손은 동결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손을 보자, 맞추자라고 이렇게 이제 암암리에 어떻게 보면 업계 비공식적으로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사실 실제 보험사의 손해율보다는 오른 폭은 그에 못 미치는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상하는데 구실손은 15에서 한 17%, 그리고 표준화 실손은 10%에서 12%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소비자들한테 도와드릴 필요가 있고요. 저도 아침 8시부터 기존 고객분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많이 오른 보험료 때문에 갈아타는 부분을 갖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소비자분들한테 자세한 또는 올바른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요즘에요. SNS에 들어가든 어딜 들어가든 이러한 컨텐츠를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의 반려견, 반려묘들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사고들, 즉 반려견, 반려묘들의 사고들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어떤 이제 기사 내용을 봤더니 실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엄청난 이제 수술비나 이제 병원비가 나왔는데 이게 사람 못지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이제 키우고 있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80% 이상이 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무려 1,500만 명이나 되고, 특히 1인 가구가 이제 90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 1인 가구 900만 명이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1인 가구들이 반려묘나 반려묘를 많이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이 보험 상품을 통한 어떤 적극적인 우리의 이제 세일즈 또는 마케팅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현재 판매하고 있는 펫보험을 보면은요, 체감 보장률이 이제 수술 입원할 경우는 70% 정도, 외래 진료비 같은 게 5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품마다 특장점이 다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대한민국의 펫보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 단계는 아니고 이제 시작해서 조금씩 성숙 단계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某某某 손해보험사의 펫보험이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가입률을 보게 되면 아직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앞으로 저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장 분석을 하러 갈 때 가족에 이제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까지 포함시키는 그러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보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식과 또는 비교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 안내를 도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유병자. 예, 암에 걸린 분들이 2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이번에 암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이고, 이번 통계 자료도 보면 발병 이제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늘어났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환자가 늘어나는데 암에 걸린 환자분들이 어떻습니까?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유병자 분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생존기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생존기간이 늘어난다라고 해도 이 암 환자분들의 고통을 제대로 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제 암에 걸린 분들은 먼저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제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당연히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이 부작용들, 뭐 머리가 빠진다거나 뭐 음식에 대한 문제 또는 체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두 가지 고통, 세 가지 고통을 이제 가중시켜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체력 소모 부분도 같이 동반되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이 이 암에 걸린 그 고통에 이어서 2중, 3중 다른 고통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치료 부분에 있어서도 세 가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부작용 없는 선진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건 너무나 뭐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재활 치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심리적 치료까지, 이러한 심리 상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치료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런 치료들, 결국은 선진 치료들, 재활 치료, 심리 상담 다 받으면 좋고 좋은 치료 받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암 컨설팅을 할 때 그냥 암보험을 파는 게 아니라 다이암보험이라고 해서 소비자 입장에 맞춰서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우리가 이제 세분화돼 있지 않습니까? 담보들이 이런 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컨설팅 자체가 무조건 경제적인 고통만 더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도 같이 저는 덜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 보험 컨설팅의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굉장히 아직은 힘든 상황이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이동이 줄었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 손해율이 떨어졌다라는 기사 내용들은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도 그만큼 사고가 줄어서 손해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또 이 보험사들이 이제 뭐 사업비를 빼고 80% 이상 손해율이 나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데, 2019년 기준으로요, 99.8%라는 손해율이 줄었습니다. 결국 요번에 이제 가마감 손해율을 발표를 했을 때 91.2%로 줄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80%라는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보험사 손해가 굉장히 아직도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지금 자, 한방병원에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고객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방병원 아시다시피 가면 비싸죠.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뭐 침술, 부항부터 해서 뭐 8가지 치료를 이 자동차 사고 나신 분이 한 번에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건수는 줄었는데 양방 치료가 줄고 한방 치료가 늘면서 결국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그 병원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개선되기가 좀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시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백신이 들어와서 좀 잠잠해지고 또 예전 일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다라면 그만큼 또 이 사고 건수가 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료를 한방병원에서 받다 보면 다시 또 손해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손해율, 제가 어저께도 한 고객분의 자동차 보험을 이제 설계를 해드렸는데 두 회사에서 거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최근 3년간 사고는 없었는데 거절을 난 이유를 물어보니까 6년 한 건 사고를 보고 거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고객님도 약간 부담을 느끼고 보험료가 당연히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 자동차 손해율이 지금 우리가 이제 영업하는 시장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분명히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비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료 이제 오른 이유 이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말 ICT 기술이라든가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 또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금감원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할증 할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간단히 문자로 이제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요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내 보험료가 얼마나 전년보다 올라갔는지 또 미래 얼마나 올라갈 건지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이죠. 2,300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 가입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조회할 수 있는 건들이 없었어요. 이게 조회가 된다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전 계약과 현재 계약 그리고 추가 갱신 시 보험료 이런 걸 안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정말 요번에 사고 없이 잘 운전을 해서 보험료가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더 안전운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사고를 내서 보험료가 할증이 된 걸 딱 확인하면 최근 10년간 사고 현황 이런 것들을요 조회할 수 있고 보험금 수령 내역들도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기사를 딱 봤을 때 처음에 드는 게 기존 고객분들 이거 조회해서 뭐 일반 상해료비 50% 중복 보상 받는데 못 받은 경우라든가 또는 앞으로 이제 보험료 앞서 말씀드린 기사에서처럼 환입시켜 주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할 때 매우 좋은 데이터가 되고 또 우리가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한다라면은요, 소비자한테 좋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고객분들한테 또 이제 뭐 칭찬도 받을 수 있고 계약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요거는 이제 개인용만 된다라는 거, 요거를 아직까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실손보험 10% 정도 오릅니다. 결국은 이렇게 오르는 거. 소비자 부담이죠. 이 소비자 부담이 대부분은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뭐 연성사기라든가 또는 모럴 해저드, 즉 의료기관의 뭐 과잉진료, 의료 수피 이런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고객을 도와드린다라고 해서 잘못된 코칭을 해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펫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잘 활용을 한다면 추가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 펫보험뿐만 아니라 인보험 시장 쪽으로 또는 다른 보험 시장 컨설팅으로 연결시키면서 그 마케팅을 확장할 수 있고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명견보험 이제 2월 달에 도입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병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암에 걸린 분들이 오래 산다는 얘기고 오래 사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고통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치료, 다양한 치료들은 결국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암 컨설팅 할 때도 좀 더 이 삶의 질까지 생각하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대해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실 줄였지만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정말 고객분들의 자동차 보험 갱신 시에 사고가 났다라면 또는 갱신 전이라도 늘 고객님들께 이런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 드려서 사고에 대한 어떤 이제 주의를 좀 더 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 오른 거, 뭐 할증 이런 거에 대한 조회가 이제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여러 가지 또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월달 이제 힘차게 준비하시고요. 점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추웠었는데 그만큼 또 활동량도 늘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